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개편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가짜 보수에 왜곡되어 온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파헤쳐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이야기해봅니다. 홍경표, 김태형의 대한독립만세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가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한독립만세 21세기 독립군 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역사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발로 뛰는 대장. 네, 언젠가는 MBN에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고픈 욕망이 있는 사람, 독립유공자 유족회 대전지의 사무차장 홍경표 대장이십니다. 홍 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해군 하사관에서 네.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이 대장님의 별이 4개. 네, 대장이 사실 별 4개 대장도 있지만은 우리 경찰서 그 지구대 대장도 대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다음은 팟캐스트 욕망 아이콘입니다. 평소 스스럼 없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 요새 행보를 보면은 이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헷갈리는 분입니다. 뭐 그런 네.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네, 바른정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김태형 대장이십니다. 김 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분명히 환영합니다. 예, 저는 분명히 보수고요. 정체성 확실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점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심각한 프로그램에 또 우리 PD님께서 꽂아주셔서 공부 많이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상들이 지난번에 우리 송년회 때 보긴 했지만 인상들이 어떠셨어요? 처음 보셨을 때? 너무 친근감 있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술도 잘하시고. 어떠셨어요, 우리 홍 대장님? 뭐 워낙 이제 사교성 좋으신 것 같고 또 인품도 이제 좋아 보시고. 인품이 보여요? 이제 동망이 얼굴에. 두 분 딱 보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딱 뵈니까 닮으셨다. 닮으셨다. 나도 요즘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뭐 부자지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 뭐 삼촌과 조카 아니면은 큰형님과 막내 동생 뭐. 그래요? 네.
닮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두 분의 네.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두 분 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밀려났습니다. 밀려났습니다. 네, 뭐 잘렸다는 거야 뭐야? 잘린 것 같아. 소회를 간단하게. 저는 뭐 재벌백과사전 제일 잘 나간다고 자랑하시더니 저 밀어내고 여자 패널 두 분을 모셨더라고요. 아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본인이 그거 제발 좀 빼달라고 하셨었잖아요. 빼달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께서는 어떠세요? 아니 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우리 지역 정치인을 네. 다루는 게 아무래도 네. 근데 이게 그 재벌은 우리가 아직 이제 개편 이후 방송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정치인 우리 지역 정치인들 시의원 다루는 프로그램은 션털기는 반응이 좋습니다. 네 시청 그 청취율이 쫙 올라갔습니다. 잘 털려요? 네, 잘 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첫 방송 대한독립 만세 첫 방송으로 다룰 주제가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김구 하면은 다들 뭐 알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비호감을 가진 분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있어요. 뭐 뉴라이트 쪽? 그러니까 호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우리가 호감도 조사를 안 해봤겠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만 원권을 뭐 발행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예, 호감이 좀 많으신 분 같은데 김구 선생님은 1876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아유 계산이 안 되는데. 한 140세 정도, 140대 정도 되시는 네, 그렇죠. 네, 황해도 해주 출신이시고요. 이분이 그 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잖아요. 예. 경순왕의 후손이라고 하네요.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죠. 왕족의 왕족. 네. 그렇게 따지면 네. 뭐 우리나라 왕족 아닌 사람들이 있나? 전 왕족 아닙니다. 정씨는 왕이 없었습니다. 홍씨도 없었잖아요. 물론 왕은 없었지만 왕보다 뛰어난 사람이 훨씬 많았죠. 누구? 홍길동? 아, 꼭 이름 돼야 돼요. 홍길동도 왕이었네. 뭐 율도국에서는. 뭐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밤에 뭐 제왕 이런 거. 이분 김구 선생님은 과거 시험에는 이제 떨어지셨다고 하고 뭐 동학 운동도 하셨고 그리고 스님도 하셨었고 원종 스님. 네, 예, 마곡사에서 공주 마곡사. 예,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로 귀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 내무총장 그리고 주석까지 이제 역임을 하셨고 임시정부 당시에 초창기에는 이분이 외교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하셨었대요. 그런데 그게 선거가 없으니까 외교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그 의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잘 알려진 한국 애국단 조직하셔가지고 이봉창 선생님 그 사건이 있었었죠. 그리고 윤봉길 네, 의사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지휘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귀국을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이제 갈등도 좀 많았었다고 하고 뭐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난 그렇죠. 일도 있었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두희한테 이제 암살을 당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 저는 김구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뭐 지금까지도 이제 뭐 영원한 라이벌 쪽으로 이렇게 뭐 이제 보시는 학자분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예.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그 시대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 두 분이 되게 친했다면서요.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승만 대통령을 김구 선생님께서 우남 형님 뭐 이렇게 부르셨다고 해요.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자금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뭐 김구 선생님하고 나중에 갈등도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뭐 실제로 그 정치 자금이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두 분이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도 좀 문호를 약간은 뭐 친일 계열 분들한테 열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조선일보 창업주자 방응모 씨가 이제 후원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한테도 좀 읍소를 했던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항일운동을 하자 보니까 아무래도 독립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백범일지에도 어느 정도의 기록이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임시정부 때 이제 그게 이제 저 첫 번째 갈등으로 다가오죠 두 분 간에 김구 선생께서 그 정치 자금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 그 자금을 이승만 당시 대통령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이제 초대 대통령 하셨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어요.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었고
자금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주셨죠. 없었어요 원래. 혹시 그 임시정부 그 중국에 했던 거 두 곳 다 갔다 오셨나요? 한 군데도 못 갔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상해도 갔다 왔었고 한 군데 더 갔다 왔는데 거기가 그 계림 쪽이에요. 중국의 그 길림성. 이제 그쪽에 이제 관광을 갔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거기를 코스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갔다 왔어요. 상해는 제가 없어지기 한 2년 전에 거기 들어갔다 왔었고 예, 그렇죠. 임성 청사에. 네, 청사에 그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앞으로는 못 보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개발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저는 정부 청사 가봤어요. 임시정부 말고 그냥 정부 청사. 그때 또 이제 그 백두산 여행을 가게 되면 연면 쪽으로 해갖고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 해갖고 그 중학교 유명한 대성중학교 거기 다 갑니다. 코스로 해갖고 용두동에 있는 중국 연변에 있는. 네.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가이드가 이제 그 손님들이라고 그러죠. 게스트 분들은 좀 슬픔으로 많이 몰아가요. 여기 가서 무조건 사주셔야 됩니다. 이제 뭐 항일 운동 했던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보면 일송정도 있고 해란강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선구자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가서 이제 해란강 보니까 좀 초라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독립자금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 암살 밀정 보면은 나오죠. 그렇죠. 예. 작물 같은 거 가져가고 바꾸는데 나중에 이제 총 맞아 죽고. 아무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군들의 이제 활동 자금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 실제로 김구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제 밀정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었대요. 그 옛날 그 뭐 야사 미수문학의 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한 20명도 넘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 죽이든가 그냥 살려보내든가. 그래서 뭐 죽은 사람만 해도 한 20명이 넘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 했잖아요. 경무국장이면 지금 뭐 경찰청 이런 거죠. 경무국장이라는 그 역할 자체가 밀정 색출하는 그런 위치였었습니다. 그 영화 밀정 보면은 염석진이 뭐 그 밀정이면 죽여라 뭐 이렇게 염석진 이름도 원래 그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 따온 거 아세요? 염동진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분에서 이름을 따왔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모티브를. 어쨌든 근데 김구 선생님은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는 둘이 이제 앙숙으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그래도 꽤 가까웠었고 같이 활동했었고 또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어서 뭐 친일 계열 분들하고도 교류를 하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덕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예, 장덕수는 그 일제 시대 때는 교사였었어요. 친일 활동도 많이 했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 인명 사전에도 등장합니다. 그 한민당 대표였는데. 한민당이 한국민주당인가요? 한국민주당. 예. 오늘날 민주당의 아닙니다. 전신은 아니고. 예. 총선 전에 암살당해요. 그걸로 이승만과 김구가 또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제가 볼 때는 뭐 백이사 뭐 조직하셔서 어떤 그런 그 암살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그 전 대통령께서 멀어진 이유는 그 우파의 어떤 그런 권력 투쟁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김구 선생님께서 밀려나시니까 막판에 승부수로 뭐 이제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회담을 해서 막판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이 안 되면서 이제 사이가 멀어지신 게 아니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장덕수 암살 사건 배우로 지목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승만과 멀어지고 방북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장덕수라는 인물이 이제 친일파 출신의 한민당 소속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피살되고 그 배우로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지목이 됐고 그 배우로 지목한 세력들이 이승만 세력들이었고 김구 선생님이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은 뭐 법정에도 트루먼 대통령이 보낸 그 출두서가 있어서 법정에 이제 출두를 하게 됐고 뭐 그랬다고. 뭐 법정에는 가고 싶어 하진 않았죠. 사실 그걸 이승만 보고 막아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 향후 얘기로는 이제 법정에 나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가셨어요. 네, 나가셔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인가 뭐 이런 걸 나갔던 것 같아요. 되게 망신당했다. 뭐 이제 그런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조금 수세에 몰린 것 같아서 이분의 승부수가 남북 협상이었다라고 김태형 그 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우리 홍경표 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파 세력들이 이승만 중심으로 결집을 하니까 자기 설 위치가 좀 적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 민족 통일 쪽으로 가면서 북한에서 제시한 그 남북 연석 회의를 가시게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실제로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친했다가 나중에 그 한 얘기 하나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뻣뻣한 빵 한 조각으로 며칠씩 끼니 할 때 이승만이 반역자 자금 거들어 미국 간다 하고선 돈커녕 미국 여자 하나 얻어서 침대에서 자고 이제 와서 지가 애국자라고 나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그때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임정 당시에 미국에 있다가 그 상해로 오고 나서 3개월 일 보고서 거기서 다시 또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임정을 이끈 것은 사실 김구 혼자 한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이제 김구 선생님을 저희가 40분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사실 김구 선생님 한 분을 조명하면 우리나라 그 독립 역사였던 절반은 끝난다고 봐도 저희가 볼 땐 과언이 아니라 보거든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님의 어떤 이런 그 갈등 부분에서 우리가 방금 지적했던 어떤 그 권력의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에 갔다. 물론 이런 관점도 있지만 사실상 그 김구 선생님의 그 3천만 동포에게 읍소라는 그렇죠. 글을 읽어보면 진짜 애절절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어떤 그 예견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지금 많이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라도 문제가 많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예. 일단 이제 분단의 아픔이 이제 지금까지 연속이 되어왔고 분단의 고착화, 예, 고착화 그걸 다 예견하셨어요. 이건 끊임없는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갈등이 유발하는 시점이 될 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정책 승부수라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성견지명과 어떤 그 애국심, 민족주의 노선 이런 것들이 발동하지 않으셨나.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우선은 단독 정부라도 꾸려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이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독 정부 하게 되면은 고착화가 그 분단이 고착화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협상을 해가지고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전국 학년 뭐 이철승 이런 분들을 대표해가지고 북한에 넘어갈 거면 찝차로 우리 배를 깔고 지나가라 막 이런 얘기도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하죠. 예, 누워 있었어요. 왜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 지역에 있는 김일성한테 이용당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선전선동이다. 예, 그런 말씀이 많이 알았었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갈등이 정말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이런 게 굉장히 셌던 시대여가지고 그렇죠. 더 그러지 않았나. 네, 극심했어요. 저는 이 얘기 앞서서 오늘 좀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데 건국절 논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1919년을 봐요. 저희 건국절 자체를. 동의합니다. 네. 바른정당 당론입니까? 아니 뭐 그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예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느냐, 3년 입어야 되느냐. 근데 그 예속 논쟁 이렇게 없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 세상에서는 1년이냐 3년이냐 해서 정통성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싸우죠. 정통성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이 예속 논쟁 이후에 이제 실학사상의 대두가 되잖아요. 그때 그 실학사상을 보면 참 쓸데없는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저는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지만 왜 굳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짧게 봐야 되느냐. 48년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다양한데 긍정적인 평가는 뭐냐면 김구 선생님과 라이벌로 봤을 때 김구 선생님보다는 정치를 잘했다. 정치를 잘했다. 네, 정치를 잘했다. 그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짝짝꿍을 잘했다. 네, 그런 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해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군정 하에서 저희가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남한 단독만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없었고 혼란기 과정을 겪었다면 민주주의 발전은 좀 더 더졌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어디까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그 우리
저 남북으로 분단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 의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얄타 회담에서 전쟁 끝나기 전에 얄타 회담에서 전후 처리 과정을 논의하면서 분할하기로 했고, 그래 그걸 근거로 해서 해방 후에 소련군과 미군이 각각 38선을 경계로 이제 무장 해제를 했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후에 또 그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이야기하고, 의세는 그런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거기에 이제 김구두 선생님께서는 온 몸으로 저항하시면서 통일을 열망하셨지만 결국은 의세의 뜻대로 남북 분단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분단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슬픈 역사적 현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네. 분단이라는 거를 딱 봤을 때 뭐 저도 통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통일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통일 국가 시대보다는 분단 국가 시대가 훨씬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예. 사실 고려하고 조선 빼놓고는 거의 통일 시대가 없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도. 고려조도 사실은 크게 보면 통일 연방제 국가는 같은 나라일 수도 있고 호족제가 이제 굉장히 뭐 아니 저는 이제 발해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고려가 이제 왕건이 그 개국을 한 이후에 나중에 발해가 흡수됐으니까 그쵸. 예, 네. 예.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예. 어쨌든 김구 선생님은 이제 남북 분단, 우리 민족이 이제 한 국가를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이 강하셔가지고 북한으로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분은 신탁 통치 아까 얘기하셨는데, 신탁 통치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한반도를 38선으로 반으로 갈라서 그 38선 이북 쪽은 소련이 이제 대신 정치를 하는 거죠. 여기가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임시 통치를 해준다라는 또 하나의 개념의 식민 통치 같은 거고, 네네. 이남 쪽은 이제 미군이 이렇게 들어와고 하겠다라는 거였죠. 우리는 미군정, 북한은 소련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 모스크바 3상회에서 신탁 통치안을 내놨을 때는 미소가 아니고 미영중소 이렇게 4개국이 5년간 통일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최대 5년 동안 신탁 통치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앞에 건 다 빠지고 뒤에 신탁 통치한다는 그런 내용만 부각돼 가지고 좌우 대립이 아주 심하게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뭐 일본도 신탁 통치를 했었고요, 그렇죠? 일본은 신탁 통치는 아니고 군정이 점령한 거죠. 미군이.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일본의 최고 통치자가 메가더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별이 5개가 이제 통치를 했고 우리나라는 별이 3개 하지였던가요? 그분이 통치를 했고, 예. 어쨌든 요즘에 맞아요. 그 이라크가 예. 그 조지 부시가 이제 후세인 이제 몰아내고 신탁 통치했었잖아요, 미군정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독립 뭐 이렇게 선거 치르고 해가지고 우리도 뭐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은데, 김구 선생님은 굉장히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가 그렇죠. 많았었죠. 반탁 흔히 얘기하는. 처음엔 다 반탁이었죠. 네, 맞아요. 네, 처음엔 다 반탁이었는데 양측이 이제 갈리면서 친탁 반탁 나눠진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나한테 어느 방안이 유리한가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그런 세력이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민족 통일이 어렵게 됐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김구 선생님이 북한에 가서 이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은 좀 젊었죠. 김구 선생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이고. 근데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대요? 평양에서 김일성과 김구 선생과의 대화는 김구 선생께서 그 북한 지역 단독 정부 수립을 자제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미 북한 지역에서는 그 김일성 세력에 의한 단독 정부 수립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일성이 거절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빈손으로 칠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네. 조만식을 같이 좀 데려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마저도 거절이 됐었고요. 상황에서. 조만식 선생님은 이제 그 북한에서 결국 김일성한테 숙청당했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리고 오시려고 했는데 왜 김일성이 거절을? 조만식 선생님 누구죠 일단은? 당시 그 조만식 선생은 네. 우리 저 국내에서 독립활동 하시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셨어요. 민족주의 계열 그런 그 운동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남한으로 내려온다고 봤을 때 북한에서는 큰 타격으로 볼 수 있죠. 일종의 특사구나. 요번에 누가 특사 갔다고 하던데. 그래서 결국은 뭐 그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 군정을 이제 핑계 삼아서 용인하지 않았었고, 그 김구선이 빈손으로 결국은 내려오셨네요. 그렇죠. 올라가셨다가. 조만식 선생이라도 같이 그 남한으로 왔으면은 자기의 어떤 또 큰 지지 세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마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이때 당시에 그 삼청반 동포에게 읍소라는 글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요. 본인이 이제 그 외교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이 절대 아니셨거든요. 네. 이분이 정말 걱정했던 건 뭐냐면 모든 상황들이 다 힘들게 돌아가. 그 대신에 이제 국렬분열하지 말자. 우리가 민족들이 한 뜻을 합쳐서 그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가자. 국렬분열될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셨었어요. 그 부분만 보면 성견지망이 있으셨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정치인 김구로 보면 어쨌든 그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빈손으로 오시게 된 게 커다란 타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하고의 이제 경쟁 관계에서 그 장덕수 암살 사건에서 일단은 그 지지를 못 받았었고, 그리고 북한 갈 때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죠. 갔었는데 빈손으로 왔고, 정치적 그 정치인 김구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테러에 대한 그러니까 테러라는 말씀 좀 그런데, 그러니까 항일 무장 투쟁 운동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 나가다가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떤 그런 식의 암살 이런 것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갈 때 꼬리표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같이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조차도 김구는 너무 과격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너무 폭력적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으니까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정치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코너에 몰리셨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다 1949년 6월 26일입니다. 6.25가 발발하기 딱 1년 전이네요. 네. 그 서울의 경교장, 네, 경교장에서 거기가 이제 본인의 집무실이자 이제 기거도 거기에서 하셨는데, 강북 삼성병원인가 그 안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육군 포병소의 안두희에 의해서 이제 피격이 되셔서 사망을 하십니다. 74세에 이제 서거를 하시게 됐는데, 일단은 김구 선생이 그 암살 배후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이제 안두희랑 안면도 있는 사이고 그러셨으니까, 그렇죠. 안두희 같은 소위가 그냥 어떻게 그런 거목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암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안두희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 김구 선생님 묘소에 가서 참배에 올리고 그때 뭐 CIA 그 배우가 있었다. CIA. 네, CIA하고 배우가 있었다 또 그리고 뭐 정치 뭐 했던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과 또 모우의 배우가 있다. 그때 다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사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우리 김태형 대장께서 하신 말에 조금은 저도 공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남한 지역에서는 김창룡 당시 국립현충원에 계신 계신 네. 그분 묘를지가 옮기자는 그런 운동을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 광락원 여사 그 김구 선생 어머님 묘보다 훨씬 좋다면서요? 예. 묘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김창룡이 이제 배우로 지목되는 이유죠. 왜냐하면 기무사 부대를 창설한 장본인이고 그런 계통에 이제 첩보 계통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중앙정보부와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김구 선생님의 그 이제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자 이렇게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독당, 한국 독립당이죠. 그 한민당에 반대되는 세력이죠. 반대는 아니고 네, 비슷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었죠. 네, 거기 민족장을 하자고. 그래서 두 분이 두 세력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 장면 보니까 노무현 전 그 대통령 그 장례식장 장례식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백원우 의원이었던가요? 그분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살인 막 이렇게 했다가 잡혀가시고 뭐 끌려 나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승만 정부 측에서 사절단이 오니까 한독당의 이제 당원들이 너네가 죽여놓고 너네가 국장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취지의 뭐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그 항의를 했었고, 결국은 국장의 국, 민족장의 민을 합쳐서 국민장. 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 정부설을 이룰 최초의 국민장을 이제 김구 선생님의 장례로 거행이 됐다고 합니다. 열흘간 거행이 됐다고 하고, 네, 그러네요. 좀 짠한 대목이 있습니다. 참 온몸으로 그 우리 민족의 아픔을 이겨 오셨는데 결국 동포의 손에 의해서 아까운 생을 마감하셨으니
미완 독립운동하시는 분으로 평가됩니다. 그래도 한타까지 더 안타까운 거는 저희 보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그 김근선 선생님 묘역에 참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가셔갖고 참배를 하셨는데 취임 이후인가요? 취임 이후에, 예, 취임 이후에. 근데 저희가 그 장면 보면서 참 되게 좀 가슴 아팠거든요. 물론 뭐 좋으신 행보이시긴 한데 보수 쪽에서는 이제 김구라는 어떤 정말 그 위대한 보수 인사를 좀 우리가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네. 네. 어떤 이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대목. 그 저쪽에서 그 이른바 좌파라고 말씀하신 좌파 쪽에서 오히려 더 이제 김구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높이 받드는 듯한, 그래서 우리 밥을 우리가 못 챙겨 먹는 듯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김구 선생님도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정도전 선생님과 좀 비슷하게 사실 그 이방원 그 태종이 즉위한 다음에 정도전 흔적 지우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김구 선생님 흔적을 지우는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항일 무장운동 그런 거보다는 외교의 성과를 더 강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저평가를 그쵸. 상대적으로 본인의 정치가 알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또 박정희 정권 들어오면서 또 이제 반대가 됐죠. 박정희 정권 또 이승만 정권 지우기로 해서 또 이제 김구 선생을 많이 올리셨고 또 뭐 거기 뭐 김신이라는 차남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설들이 많은데 그 보면 역사에 좀 아이러니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번 좀 뒤틀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뭐 지금 김태형 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김구 선생님 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김신, 네 김신이라는 둘째 아드님이신데 이분이 5.16 군사 쿠데타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이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예비역 중장으로 예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주중대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8년간 이제 임기를 채웠다고 하니까 주중대사 8년이 엄청 길은 거래요.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은 오늘날 이제 대만 그 예전에 자유중국. 우리 자유중국이라고 했었죠. 그 지금 차이나는 중공이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중국 정부의 정통성은 이 서방 진영이라든지 민주 진영에서는 대만을 뒀었으니까. 김구 선생님과 장제수와 또 일하고도 많아요. 그렇죠. 국민당이니까. 임정 때 많이 지원해줬어요. 광복군 창설에도 그 장개석 그 총통이 지원해줬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주중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것도 하고 교통부 장관도 하시고 나중에 유신 정우회 멤버로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우리 독립기념관 있죠? 거기 초대 이사장도 지내시고 승승장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와 김구 좀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어떤 그런 뭐랄까 좀 냉혹함, 어떤 전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지우기,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박정희 정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카드 중에 하나였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요즘 들어서도 그 건국공천 논란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오히려 치부 같은 게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20대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프린스턴. 네. 근데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나라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 외교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탁월하게 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홍 대장님 불편하셔 지금. 좀 우리 김태형 대장 그 이야기 중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공감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것은 이제 이승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던 정치 몰입애들이 문제였죠. 서로 갈등을 조장시키고 막 이랬어요.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다른 길로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정치가 제일 꼴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때와 지금이나 별 달라진 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정치권에서 좀 더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승만 정권에서는 김구 선생을 지우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었고 반대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승만 정권을 지우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을 부각시켰다. 그 아들도 거기에서 그 정권에서 그렇죠.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었고 뭐 이렇게들 말씀을 주셨지만은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 일본 관동군 이제 장교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과는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서로 한쪽은 토벌해야 될 대상이고 한쪽은 그거를 처단해야 될 대상인 건데 그 역사가 되게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그 우파, 우익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역사 인식이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김태형 대장께서도 김구 선생님은 우파인데 맞습니다. 지금 뭐 진보 쪽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가져갔다 뭐 이런 표현은 뭐 적절하지는 않은데 스펙트럼 확장인가? 원래 이제 김구 선생은 우파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더 가신 분입니다. 그 일례로 임정 그 초기에 레닌으로부터 200만 불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 거부하십니다. 그죠? 사회주의자가 그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에 활동하는 것을 거의 거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김구 선생님을 돌이켜보면서 저한테 소중했던 어떤 깨우침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좌와 우를 나눌 때 국가가 먼저냐고 생각하는 게 우쪽이었던 시각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근데 좌는 뭐가 먼저예요? 글쎄,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우쪽에서는 국가가 먼저다. 좌는 뭐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다? 아니죠. 그러면요. 올바른 국가가 먼저죠. 근데 이제 우파의 기본적인 건 개인의 자유를 되게 존중하는 게 원래 우파의 기본적 정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파가 좀 제대로 어떤 그런 발전 단계를 못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는데 김구 선생님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좀 가슴 깊게 깨닫게 된 건 국가의 3요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건국적 논란 때문에. 근데 국민이 있는 곳이 저는 국가라고 보고 그것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건국절 뭐 뉴라이트 쪽에서는 뭐 국민도 없었고 무슨 영토도 없었다. 근데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국민이 먼저 가야 국가도 존재한다. 그 민족주의 노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 김구 선생님은 뭐 극단의 우익이라고 할 망정 그러니까 국가보다는 민족과 국민을 더 사랑했던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저는 그 커다란 깨달음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 이기동 국장의 언론뚱땅. 그동안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홍이 저조했던 우리 지역의 언론들의 문제점들과 우리가 바라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과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국장이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대한독립만세 그 첫 번째 시간인 100번 김구 선생님 편을 마칩니다. 우리가 김구 선생님의 그 생애를 쭉 짧게나마 돌아봤지만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뭐 우파 좌파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한 통일 국가를 위한 그런 민족의 큰 어른께서 겪으셨을 그런 그 고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우리 현대사가 굉장히 이념 대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때 방향,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이념 같은 거 가지고 대립하지 말고, 그리고 민족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자리매김하고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만약에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독립운동가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친일파가 됐을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네. 비교인데요. 아니면 그냥 평민. 저는 항일운동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김 대장님은 항일운동 하실 것 같고. 저는 게릴라 활동했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어울리세요, 두 분. 예, 그래서 대장이에요, 대장.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은 오늘 김구 선생님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점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떤 지도자나 정치가를 한 면만 가지고서 너무 부각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행태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김구 선생님이 누구냐 어떠냐 물어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드라마도 있었지만 김구는 도깨비다 저한테. 공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드라마 중에도 나오는데 신은 아니에요 도깨비가. 신은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좀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나 뭐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무엇이 좀 정리되지 않은 느낌, 어떤 그런 공과 뭐 어떤 그런 뭐 이런저런 양쪽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통해서 민족과 국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이제 우리 첫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 이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김구 선생님이란 네모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태형 예 대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국가보다 국민을 일깨워 주신 분이다. 김구는 국가보다 국민을 일깨워 주신 분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를 더 강조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생각하는 건 민족과 국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김구 선생은 나에게 깨진 거울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진 거울이요? 예. 깨진 거울로는 나 자신을 비춰볼 수가 없잖아요. 그 깨진 조각을 다 모아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난 아직도 깨진 조각 말씀이네. 3분의 1도 못 모았구나 하는 그런 자책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정권이나 기득권들에 의해서 좀 뒤틀리고 왜곡되었던 우리 역사가 하루빨리 좀 바로잡혀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오신 두 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 만세! 내일은 역시 개편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다른 시각 장길문 국장과 민원연 이기동 국장이 함께 만드는 언론 뚱땅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